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매월 초가 되면 운이 좋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좋은 행운을 끌어당기기에 앞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 중 어떤 말과 행동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행위를 남에게 해서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에 따라 어떤 말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은 나쁠 수도 있지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올 한 해 번영과 성취와 같은 좋은 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타인과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7가지. 많은 사람들도 좋은 운을 불러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지요. 앞으로 말씀드릴 7가지 말은 절대 남에게 함부로 해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특히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나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운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타인의 운을 함부로 뺏지 말고 나의 운을 함부로 나눠주지 않는 말을 주의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비꼬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 잘해봐라 하면서 상대를 비꼬는 말이 있는데요. 비꼬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 비꼰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방해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딱입니다. 또한 비꼬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꼬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해봐라, 이런 말은 상대를 응원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것에 가깝지요. 비꼬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꼬는 말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 하려고 마음먹은 일들도 이런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 의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책임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함께 하기로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난 잘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책임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혼란과 불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고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 평판과 운을 순식간에 깎아버릴 수 있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을 주고받는 상대방에게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인상을 줄 수 있지요. 그러니 이런 말을 자주 반복한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을 것인데요. 이때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난 모르겠다는 말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함께 하려다가 한 발 물러나는 듯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인상과 더불어 상대방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약 주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책임감 없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소극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상대가 그건 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긍정적인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소극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고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요. 더불어 소극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건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상대방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건 해도 안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내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겠지요. 또 사람은 누구나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나와의 대화에서 적극성을 띠는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건 해도 안 될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렇지, 이런 말들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악화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답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대화가 중단되겠지요. 그러니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창의성과 혁신을 존중하고 칭찬해 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대화를 이어나가기에도 한층 더 수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 사이에서 종종 싸우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그때 제일 자주 떠오르는 말이 있으신가요? 바로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무심코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고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가 뭘 알아라는 식의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상대가 아 그래, 내가 잘 모르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와의 대화를 중단하거나 더 크게는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상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는 말은 대화를 방해하고 단절하는데 아주 효과 있는 말입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어도 네가 뭘 아냐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겠지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받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시로 일관하는 말을 한다면 관계가 금세 깨어져 버리겠지요. 그러니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가 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5번째, 타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미루는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바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습관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말했을 때 계속해서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말을 한다면 나 자신을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을 미루는 습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루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말에서도 이유 없이 귀찮아서 그냥 미루는 말은 되도록 주고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일을 미루는 것을 정당화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미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미루는 말을 하게 된다면 왜 이 일을 미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함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가 내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미루는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상하지는 않겠지요. 6번째, 포기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래, 해보자, 재밌겠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해보나 마나 똑같을걸? 그게 잘 되겠어. 만약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후자보다는 전자이겠지요. 전자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후자는 두렵거나 다른 이유로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보나 마나 똑같다고 포기하는 말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말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별로 큰 차이 없을걸? 해보나 마나 똑같아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능력과 잠재력을 무시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대의 말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상대에게 전하고 이런 이유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며 우회적으로 말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 7번째, 상대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일을 잘하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 않는다면 도중에 관둬버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만두자며
의지를 꺾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의지를 꺾는 말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타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주고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합니다. 하는 일에 대한 의지를 꺾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이제 그만두자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기 힘들 것입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꺼낸 상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자는 말을 반복하여 한다면 상대는 내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일을 정말 그만둬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일을 추진하기보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르는 태도 3가지. 말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하는 많은 이들도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누구나 자신을 중시한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나를 인정하라.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제멋대로이지요. 설령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상대를 위한 욕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욕구는 모두 자신에게 무언가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욕구로 마음속에 떠오르지요.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은 겸허하게 행동합니다.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자.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제멋대로인 건 아닐까? 하고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제멋대로 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나는 제멋대로다 하고 자각할 줄만 알아도 인간관계에서 마찰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편견으로 뭉쳐 있다. 보고 들은 것에 지배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이 세상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과 다투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인간이 애초에 편견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사고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나 시각을 갖기 마련이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상대의 가치관은 당연히 다르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스트레스를 낳고 슬픔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축적되어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일련의 감정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의 정체입니다. 우선 사람은 입장에 따라 가치관이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 보세요. 다툴 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걸핏하면 욱해서 어째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왜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고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을 때는 이제껏 겪고 마주한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도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더는 파고들지 마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전제는 상대의 가치관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때로 어떤 일은 무시해도 좋다. 상처받을 필요 없는 일에 일일이 상처받지 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깊이 교류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정이 넘쳐서 인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심정도 잘 압니다. 하지만 타인 때문에 마음을 다치다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남녀 문제든 회사나 학교 내에서의 인간관계든 정이 남아있으면 상대에게 배신당해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상대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견디기 어렵다면 관계를 끊어도 좋습니다. 상처받을 바에는 무시하는 편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상대와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리는 방법도 선택지에 넣어보세요.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중심축을 단단히 세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조절하면서 상대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만일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다면 규칙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서 참을 수 없는 일을 3번 당하면 연을 끊겠다는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질투나 원망 같은 감정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한없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시라는 사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의 태도 3가지.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버린다.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일상생활에서 나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나 애쓰고 있는데 하고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남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기를 바랄 때는 솔직히 도움을 청하세요. 나만 애쓰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혼자 떠안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어떤 일도 자신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동양에는 인내야말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견이 아니라 배려를 한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소통하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배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분쟁으로 이어지고 많은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한 말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성이 좋아 과식하기 일수인 친구에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냐? 하고 말했다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그 말을 들은 당사자에게는 불쾌한 참견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배려는 상대의 글러브 위치에 신경 쓰지 않고 볼을 무작정 한가운데로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상대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고관을 전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불쾌해지는 배려는 단지 참견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려를 하려면 매우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처신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배려를 하려면 상대가 기뻐할 일을 찾아보세요. 상대의 기분을 잘 살펴서 배려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상대가 고마워하며 기뻐할 것 같은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상대가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배려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들으면 기뻐할 말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가령 업무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처럼 상대가 고마워할 만한 사안에 관해 말을 건네보세요. 자기 나름으로는 배려를 하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사는 상대에게 어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목적 있는 인사로 좋은 인상을 남겨라. 목적에 맞춰 인사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려면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인사를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활기찬 모습을 부각해야 좋을지 아니면 침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어필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지를 유추해 보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인사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인사할 때의 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헤어질 때는 웬만하면 심각한 이야기나 어두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밝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나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해도 어두운 분위기와 이미지가 연결되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뉘앙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으로 여겨지며 반대로 항상 밝은 화제를 꺼내는 사람은 좋은 이미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보다 더 좋은 명함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올 한 해는 앞서 주의해야 할 말들을 지켜야겠습니다. 말이 좋은 운을 불러오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요. 풍요와 번영이 깃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